인공지능의 개척자 앨런 튜링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독한 그러나 위대한 천재라는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클립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본래 영어와 다르게 앨런 튜링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부분은 따로 편집을 해서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부분들을 따로 떼어서 이번 세 번째 클립에서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동영상 보시죠. 어린 나이에 수학에 재능을 보여서 캠브리지 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했고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에 있죠. 이 대학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컴퓨터를 개발하던 한 유명한 교수의 요청을 받았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직후 독일군과의 전쟁 속에서 암호 해독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상당한 공헌을 세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국립물리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맨체스터 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맨체스터 마크 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그런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게 되죠.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조안이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집이 아닌 곳에 직장을 구하자 그리고 그 생활이 길어지자 조안의 부모가 돌아오라고 하죠. 그때 이 앨런 튜링이 고백을 합니다. 난 동성애자예요. 그랬더니 상당히 쿨하게 조안이 대답을 합니다. 좋아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린 서로에게 벗이 되어주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보면 이 조안도 통상적인 여성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천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튜링은 상당히 고독한 천재였습니다. 실제 튜링을 연구한 사람들이 기록한 문헌을 보면 튜링과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튜링이 인간보다는 지식 탐구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리고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1952년 동성애자로 처벌받아서 1년형을 받게 되는데 당시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 거세, 즉 우리가 요새 그 성범죄자가 이 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내리는 그 형벌이죠. 그 화학적 거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튜링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대신 화학적 거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튜링이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한 것은 튜링이 청산가리 중독이었다는 것이죠. 사망의 원인이 바로 청산가리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기보다는 아마 화학적 거세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산가리에 노출이 되어서 사망한 것으로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초기에 자살이라고 하는 그 평가가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영화 장면 속에 가끔 나오는데요. 이 튜링이 그렇게 마라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영국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마라톤 능력을 보여줬고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간에 부상으로서 실패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그 블래칠리 파크라고 하는 그 암호 해독 기간 중에 그것이 런던으로부터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뛰어서 갔을 정도로 마라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튜링이 얼마나 특이한 사고방식을 가졌던가 또 주변 동료들과 인간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던가 하는 것은 바로 앞서 처음에 보신 동영상에서 잘 나타납니다. 암호 해독을 위해 모인 팀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앨런, 우리 점심 먹으러 간다고. 뭐가?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 내가 물어봤잖아. 같이 점심 먹으러 갈 건지. 그랬더니 앨런이 이야기하죠. 아니, 안 그랬어. 다들 너희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했지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동료들이 말했던 의미보다는 동료들이 말했던 그 워딩 자체에만